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하나고나 외고 등의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들,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요. 대부분 여름방학 또 더 빠른 학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에 들어오는 겨울방학 때부터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들을 배우러 학원 등에 다니는 걸 많이 봤는데요. 이제 물론 학원에서 전문적으로 해도 괜찮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10년 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지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부모님들께 모든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문항 분석과 글자 수 설계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고등학교의 문항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잠깐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애가 알아서 했겠지 하는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계속 서술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금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봐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럴 때는 이걸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밑줄 긋고 이런 것들은 넣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1번의 경우에는요.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기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쓰면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서술하면 안 되는 것들,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기재도 포함해서 모두 다 서술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2번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꼭 살펴보시고 내 아이의 자소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번씩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500자는 다 보시면 알 것 같고요. 4번에서 면접 대상자 발표 후에 기록과 제출하게 돼 있다 이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쯤이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고 자기소개서 또는 외고 자기소개서들을 작성하기 시작하죠. 또 빠른 경우에는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 때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일정을 살펴보시고 그 전에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공개 문서로 관리된다. 이제 내용들만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고등학교의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총 1500자 입력할 수 있어요. 문항은 4문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부터 나눠져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냥 학습해온 과정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학교의 건화기념과 연계해서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세 번째,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말하는데요. 3번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어떤 학습을 할 거고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과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어떻게 진학을 할 것이고 나중에 쭉 졸업 후에도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네 번째는요.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어디에서 내가 소재를 찾아와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게 좋다는 거죠. 문항 분석이라는 게 단순하게 문제를 읽고 답을 쭉 본인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적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문항을 보고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될 건지 또 글자 수는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오히려 이 문항 분석의 큰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글자 수가 고민된다면요. 어떤 점수 배분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서류 평가에서 하나고에서는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할 때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15점, 인성 영역을 5점 해서 이렇게 총점을 20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3대1 또는 4대1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해주면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면접평가가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는 35점, 인성 영역을 5점 이렇게 해서 때문에 서류평가나 면접평가에 어떤 점수 배점을 보시고 여기에서 내가 3대1이나 4대1 정도로 나누어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그리고 인성 영역 이렇게 나눠서 기록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고의 경우에는 1,500자까지 입력할 수가 있죠.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나눠서요. 1번, 2번, 3번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성 영역은 4번,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있는데 아래쪽에 제가 영역별 글자 수를 나누어 본다라고 적어놨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글자 수를 먼저 이 정도 쓸 거니까 한번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자기주도 학습 부분만 700자 또는 600자 그렇게 나눠보고요. 그리고 하나고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200자 또는 250자 그리고 입학 후에 활동 계획과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계획도 200자에서 250자 정도로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2번과 3번,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고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아이들이 글자 수를 다 못 채우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200자 또는 250자로 나눠서 지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4번은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만약에 하나다 그러면은 300자 또는 350자 정도가 좋고요. 만약에 두 개다 나는 영역을 이 인성 영역을 두 가지에 대해서 쓰고 싶다 이랬을 때는 200자, 250자로 나눠서 450이나 또는 500자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인성은 서술하기도 쉽고 아이들이 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 정도 쓰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계획은 학습 과정은 2개, 그리고 인성 영역도 2개, 그리고 하나고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나 또 학교에서 활동할 계획이나 졸업 후 진로 계획 이렇게 딱 나눠서 아이들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것들을 서술하는 연습을 쭉 해보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영역별 글자 수 나누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원외고의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외고의 자기소개서 문항은요. 하나고는 4개의 문항이었잖아요. 대원외고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주도학습 과정은 똑같고요. 두 번째로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은 하나고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대원외고의 지원 동기와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진로 계획은요. 하나고에 입학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졸업 후의 진로 계획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대원외고의 경우에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으로 나누어서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성 영역이 있는데요. 인성 영역도 똑같아요.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해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중학교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분석을 하면 그냥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대원외고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1번, 2번 항목을 반드시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한다. 이 말은 뭔가 문장을 쭉 구성을 하고 싶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서 뭔가 에세이처럼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문항에 따른 답안을 작성하듯이 순서대로 작성해달라. 그 다음에 띄어쓰기 제외하고 1500자 글자 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죠. 글자 수가 자기주도학습 과정은 700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400자, 인성 영역을 400자 정도로 배분하는 것이 좋음. 이제 이 말은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각의 700자를 딱 채우라는 건 아니고요. 70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글자 수를 1500자를 맞춰달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어디로 가서 또 살펴볼 수 있냐? 하나고에서도 글자 배분을 대략 이 정도 하면 괜찮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도외고도 마찬가지 살펴보시면 글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대체로 이렇게 분할해서 서술하면 되겠구나 라고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결과는요. 첫 번째 순서대로 서술하기, 두 번째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2가지 정도를 작성하게 해요. 그러면
이게 좀 좋은 소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에서 끝날 수 있지만 아이들이 가져왔는데 이게 서술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X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교과 학습이나 학습 방법, 시간 관리도 괜찮아요. 아니면 자기 관리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두 개에서 세 가지를 찾아와라 이렇게 약속을 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지원 고교에 대해서 어떤 교육 철학과의 연계성을 찾아줘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쭉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고교 진학구의 활동 계획은 학습이나 동아리, 체력관리, 봉사활동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술해 오도록 합니다. 고교 졸업 후의 진로 설계는 자신의 어떤 장래 희망과 연계지어서 서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인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경험도 대부분 학생들이 만약에 한 개를 쓰겠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찾아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인성 영역을 두 가지로 쓰고 싶다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쓸 게 없다라고 할 때는요. 먼저 생활기록부에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던 사례를 찾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야 하거든요. 무조건 좋았던 것들만 적는 것보다는 무언가 정반, 합 이런 정도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향상되는 내용들을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 가정통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연간 학사력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하나고와 대원외고의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문항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글자 수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살펴봤었고요. 문항 분석, 문항 하나하나에서 내가 어떤 소재를 찾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게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내용들을 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지도하실 때 가정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저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왓쌤이었습니다.